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모델링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모델링 배울 때 좀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불린 뭐 어쩌고 하셨는데요. 모델링을 처음에 배우시는데 불린부터 배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린은 뭐 좋게 말하면 히든 카드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근데 히든 카드라 해서 절대 좋은 뜻이 아니고 하다 안 되거나 뭐 실무인데 이게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막 엄청 바쁠 때 이럴 때 불린을 쓰셔야 되고, 불린은 실력이 늘지도 않고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 넙스 같은 경우는 불린이 많이 중요하고 많이 쓰는데요. 폴리건에서는 불린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폴리건은 가장 모델링 중요한 게 메쉬의 흐름, 그 다음에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유무인데, 불린은 한번 쓰면 그 이후에는 편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명령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린 필요 없고요. 세그먼트 추가하는 건 챔퍼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모델링을 지금 보시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어, 그냥 이게 지금 뭐 박공지붕 형태로 있다고 해서 불린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방법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법, 자 렉탱글을 이렇게 뭐 했어요. 자 치수는 안 할게요. 그냥 답변이니까.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중간에 서브 오브젝트를 점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했단 말이죠. 자 물론 점을 추가하는 게 미드가 미드 포인트 해놓고 리파인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점을 추가하셔도 미드로 하셔도 되고, 또 미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많이 쓰는 방법인데, 디바이드, 세그먼트 모드, E 누르고 세그먼트 모드 가서 선택했죠? 여기서 디바이드를 하셔도 돼요. 한 개로 디바이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거고, 만약에 세 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E 누르고 디바이드를 딱 누르면 세 등분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점이 추가가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한 개를 추가하는 거니까 미드 포인트로 점을 추가해도 되겠고, 이 스플라인 모드 E 가셔서 뭐 디바이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자 다시 1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가서 이거를 자 이제 리니어로 바꿔야 되겠죠? 리니어 코너로. 그리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여기도 다 코너로 바꿔야 돼요. 지금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코너. 그리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주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모델링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편집이 더 이상 힘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모델링 습관은 사각형이 좋아요. 사각형이 편집을 계속 할 수 있게. 근데 이건 지금 오각형이죠. 그 메쉬의 흐름이나 편집부터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사각형이죠. 근데 여기는 오각형이에요. 이런 모델링은 물론 여기다가 뭐 메시 스무스를 줄 일은 없지만, 메시 스무스를 준다고 해도 편집이 안 돼요. 메시 터보 스무스 주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면의 흐름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주시면 되겠고, 노는 버텍스가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각형, 삼각형, 차라리 오각형보다는 삼각형이 나아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접근을 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자 에디테이블 폴리, 여기서 오각형을 만들어도 돼요. 버텍스 모드 가셔서 뭐 커넥트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커넥트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E, 영어로 E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E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컨트롤 시프트 E가 조금 더 편한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엣지 모드로 가면 자르는 게 있어요. 컷. 항상 제가 기본을 충실하라고, 제가 버텍스 스냅 기본을 충실하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처음에 모델링 이건 쉬운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막 배우면 안 돼요.
처음에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삼각형이고 이게 사각형이니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델링이 얘가 여기서 끝나면 이 상태가 된 거 맞아요. 하지만 보시면 여기 문이 있죠? 문을 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따로 만들면 또 분린을 해서 구멍을 뚫는 방법은 제가 안 좋은 방법으로 했고, 문만 이걸 만들 수 없는 게 안에가 파여야 되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파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세그먼트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로로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또 버텍스가 놀겠죠. 세로로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모델링이 끝난다면 이게 냅두면 되겠지만 세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로로 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면의 흐름이 박스처럼 제대로 된 경우는 세로로 커넥트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에디터를 분리하고 엣지 모드로 가서 이렇게 엣지를, 자 F3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커넥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뭐 한 개든 두 개든 뭐 세 개든.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지워져요.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는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를 누르면 되는데 이 리무브 버튼이 어디 있는데 찾기가 이거 귀찮고, 이거 리무브 버튼 눌러서 지운 사람 없어요. 매번 어떻게 지울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찾아요. 네, 여기 있죠, 리무브. 근데 이거보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백스페이스는 F12 밑에 있는 거. 그냥 리무브를 누르면, 왜 그냥 리무브를 누르면 안 되냐? 그럼 버텍스 모드 가보면 이렇게 버텍스가 살아있어요. 이러면 엣지는 없는데 버텍스가, 노는 버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터보 스무스 같은 거 주면 면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를 누르거나 혹은 컨트롤 백스페이스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커넥트 눌러서 두 개 주고, 자 플러스, 다 끝났으면 이거 체크 표시 누르면 되는데 이쪽 방향에도 또 줄 거기 때문에 플러스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쪽 방향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문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물론 이거 이제 위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무브로 하면 안 좋아요. 자, 스냅은 S 눌러서 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격이 다를 수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그래서 이거는 두 줄을 이렇게 선택하고 R 눌러서 스케일, 혹은 여기 스케일 버튼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벌리면 되겠죠. 그러면 동일 간격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버텍스는 문이니까 이제 뭐 문 턱이 좀 있을 테니까 내리고, 아이고 밑에 부분은 선택되면 안 되죠. 여기 줄기만 내리고, 이렇게 해서 문의 위치로 이렇게 평범하게 해서 이 문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익스트루드나 베벨로 집어넣으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익스트루드, 저는 다 단축키로 써서, 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로 했으면 뭐 더 넣으려면 이 면 이미 익스트루드 됐으니까 무브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사각형이라는 거죠. 아니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면의 흐름이 달라요. 사각형은 이렇게 편집하기가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커넥트를 넣으면, 커넥트라는 게 면의 흐름 따라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하지도 못해요. 뭐 이쪽에다 넣는다고, 자 F3 눌러서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자 요거를 이 있는 커넥터를 넣으면 이렇게 삐뚤게 들어가죠. 이쪽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넣어도 삐뚤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면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방법이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반드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면의 흐름을 그냥 말씀드렸듯이 도형 이렇게 그리고 익스트루드 하면 끝나지만,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면의 흐름을, 폴리곤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방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에 세그먼트를 세로로 추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네모 버전이면 커넥트가 예쁘게 일자로 들어갔는데 얘는 일자로 들어가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 바로 컷을 쓰거나 퀵 슬라이스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컷도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컷은
여러 면을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그죠? 되게 불편하죠. 두 군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킥슬라이스를 쓰거나 킥슬라이스가 편하고요. 프론트뷰에서 킥슬라이스는 완전히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뒷면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킥슬라이스를 쓰거나 근데 여기도 1 이렇게 줘야 되니까 여기는 동일 간격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라인을 그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자 플랜을 스냅 걸고 플랜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이게 기준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예. 이렇게 플랜을 그려주고 얘가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세그먼트가 이렇게 플랜이 있는 거예요. 세그먼트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세그먼트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딱 이 세 개가 맞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는 그냥 기준만 되는 애예요. 자, 버텍스 스냅 걸고 자, 엣지 자르는 거, 엣지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엣지에 있고요. 킥 슬라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냅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쪽으로 훅 잘라져요. 그리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훅 잘라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훅 잘라져요. 자, 이제 플랜은 필요 없어요. 아, 플랜은 이 문이 필요하니까 이쪽이 또 필요하군요. 죄송합니다. 퀵 슬라이스는 전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해놓는데 자 이쪽은 이쪽 찍고 이쪽은 이쪽 찍고 자 그럼 문이 완성이 됐어요. 혹은 한 줄을 뭐 더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노는 버텍스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잘린 걸 알 수 있어요. 이 플랜은 이제 지우거나 필요 없으면 하이드 시켜도 돼요. 솔직히 이제 좀 냉정하긴 한데 아이고 다 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킥 슬라이스는 해제하시고요. 얘는 플랜은 이제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제대로 되고 완벽한 모델링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 크기 도면대로 문 크기로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처음부터 문 크기로 하시면 더 좋은데 문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버텍스 모드로 가서 문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럼 얘를 아까 방식으로 선생님 말대로 옮겨야지. 자 옮겨 볼게요. 이거를 스케일로 옮기면 여기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컨스트레인이란 거예요. 컨스트레인은 변화 없이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구속을 하게 되면 엣지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보이세요? 네. 다 쓴다면 반드시 논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이 여기라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벌리면 되겠죠. 자, 다 썼으면 네, 논 하시면 돼요. 자, 스냅을 이제 S 눌러서 끄고요. 그래서 문 빼시면 되겠죠. 자, 문이 될 부분은 당연히 뭐 턱이 있으니까 턱 정도를 이렇게 마련을 하면 될 거예요. 지붕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요거 그리기 전에 여기 선 라인을 지금 뜯어도 되긴 되고요. 여기 선을 뜯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을 지금 뜯어도 되고 처음부터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를 퀵 슬라이스로 해서 뭐 두 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쪽 뒤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번거롭죠.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서페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즉 두께가 없는 모델링을 하는 게 편해요 처음에. 그래서 요거를 서페이스 모델링을 배우시면 제일 좋아요. 자 서페이스 모델링을 배운다는 얘기는 이제 플랜처럼 두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드 스냅을 걸고 이제 뭐 하면 좋겠죠.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거는 반씩 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0,0,0에 위치해도 되지만 여기 X좌표를 오른 마우스 누르면 최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0,0,0이 돼요. 자 뭐 얘도 위로 이렇게 Y축을 누르고 위로 올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제는 미리 내가 이제 문을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문의 세그먼트를 이제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죠?
알겠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플랜이 벌써 문 세그먼트가 있는 거예요. 혹은 없다 그래도 이 플랜의 세그먼트 값으로 조정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렉탱글을 그려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하면 세그먼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면. 그러면 두께가 없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쪽에는 뭐 두 개. 이 더하기 방식이 헷갈리시면 그냥 OK 누르고 다시 이거 두 번 하시면 돼요. 자, 뭐 이쪽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아하, 나는 이제 색깔을 세그먼트가 몇 개인지 알겠구나 하는 걸 알면 플랜이 금방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플랜을 하면 쉽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삼각형을, 자 이거는 문 세그먼트랑 똑같으니까 건들 필요 없고, 여기를 컬랩스 해주는 게 있어요. 버텍스 모드를 여기를 합치면, 컬랩스하면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이게 한 방에 되거든요. 물론 아까 세그먼트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엣지, 여기에는 박공지붕 때문에 다시 그려도 되지만, 예. 이 라인을 따도 돼요. 여기하고 여기. 물론 이제 박공지붕이 더 기니까 익스텐드가 되게끔 여기다 라인을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CAD의 오쏘처럼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넉넉 잡고 직선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충 그려도 돼요. 이렇게 넉넉 잡고. 왜냐하면 얘가 더 길게 여기서 선을 추출할 거거든요. 여기 엣지 모드로 가셔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서 선 추출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Create Shape From. 저는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선택한 거로부터 쉐입을 추출한다. 지금 이걸 리니어 형태죠. 그러니까 리니어로 하고 추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는 일단 하이드 시킬게요. 추출이 됐죠. 그리고 여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한 거예요. 얘가 모디파이에 있는 익스텐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자체의 스플라인에서 익스텐드를 써도 돼요. 여기 보시면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있어요. 익스텐드 하시고, 근데 얘는 선택이 안 되죠. 자체 거를 선택하시려면 어태치가 돼야 돼요. 어태치. CAD는 이게 어태치가 안 돼도 되지만 맥스는 어태치가 돼야지만 자체 익스텐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한 개의 오브젝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트림 익스텐드도 단축키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쓰시면 좋아요. 누르고 누르면 돼요. 모디파이에 있는 거는 뭐 안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끄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돼요. 얘는 이제 옵셋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아웃라인 반대 방향이죠. 이 정도.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서도 여기 버텍스가 놀고 있죠. 사각형이 아니죠. 여기 하면. 그래서 얘를 두께를 만들고, 두께 없는 그냥 3D 폴리곤 하려면 에이터에 폴리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놓고 버텍스 모드로 가서 여기를 컨트롤 시프트 E로 이렇게 이으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은 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어나이돌. 이거 빨리 하면 절대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면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줘도 되고 따로따로 주셔도 돼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쉘을 주셔야 됩니다. 자, 3D 오브젝트에 두께를 주는 명령어 쉘. 지금 이게 이쪽 방향이란 걸 알았죠? 그럼 저쪽 방향으로 주시면 돼요. 이너먼 100 정도 주면 얘는 똑같이 쉘을 줘서 110 정도 해서 정확하게 양쪽으로 두께를 잡으시려면 이것도 얼라인 명령어까지 쓰면 좋은데, 얘를 선택하고,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Alt A 얼라인의 약자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으로는 요거
얘를 찍고 X축이죠? X축으로 가로가 X축이니까 X축에 센터가 센터 잡으면 정확하게 센터가 길이 잡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을 만들면 되는데 자 밑에 선택하시고 자 이제 이거는 다 됐으니까 쉐일의 장점은 뭐냐면 양쪽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 면만 하면 양쪽이 다 들어가는. 이래서 쉐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스택을 합쳐요. 에디트 테이블 폴리로 다시. 그래야 이제 계속 이어서 편집할 수 있으니까 얘를 엣지 선택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 선택돼요. 문 높이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전체 선택해서 무브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문을 할 거예요. 더 넓으면 얘는 아까처럼 그냥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전체가 저기 엣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를 문을 더 높이려면 자 프론트 뷰에서 해야 되겠죠. 뒷줄도 같이 선택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하고 여기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스케일 R 눌러서 문의 넓이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집이 이렇게 수월하고 해야지만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뻥 뚫으려면 앞뒤를 완전히 뻥 뚫으려면 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완전히 뻥 뚫으려면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은 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무브가 돼요. 그래서 Q 얘는 셀렉트 모드거든요. 무브가 아니고 셀렉트만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선택이 돼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뒷면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하게 되면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창틀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익스트루드니까 익스트루드로 그냥 숫자로 넣어도 되고 직접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도 선을 다 빼놓으면 미리 빼놓으면 좋아요. 쉘 하기 전에 기준선이 되는 아이죠. 근데 지금은 뭐 아니면 새로 그려도 돼요. 렉탱글을 여기서 아까 뜯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방법 일부로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셀렉션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뜯어지겠죠. 아까 이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가지 명령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인을 그려도 돼요. 그냥 자 3D 스냅은 켤 필요 없고 2.5D 왜냐면 3D 스냅을 켜면 캐드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들쭉날쭉해지겠죠. 근데 2.5D 스냅은 높이 값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버텍스만 인식하게 해서 렉탱글을 그리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그려지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랫부분은 없죠. 렉탱글 그렸으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얘는 스플라인 편집이니까 컨버트 투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누르고 자 E 눌러서 스플라인 모드로 가셔서 세그먼트 모드로 가셔서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플라인 모드를 다시 아웃라인으로 원래 수치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밖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께 없는 3D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이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여기도 다 코너로 바꿔야 됩니다. 이 렉탱글은 버텍스가 다 베지어 코너로 있어서 이렇게 코너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무브에서 스냅 Y축을 이렇게 쿡 찍고 그럼 Y축으로밖에 안 내려가요. 이렇게 Y축을 이렇게 찍고 지금 제가 Y축을 이렇게 쿡 찍었는데 버텍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니까 XY가 같이 활성화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데는 좀 확대를 해서 Y축을 쿡 찍으면 Y축만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X축이 선택 안 되게끔 하고 이렇게 맞추면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가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고 Alt A 얼라인 하시고 얼라인 할 때 왼쪽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 돼요. 여기가 미니멈, 센터, 맥시멈. 지금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가 미니멈이죠. 이 점이 이 오브젝트로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일단 Y축이고 미니멈.
맞으라고 하면 밑에 딱 맞아요.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많은 명령어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다 필요한 명령어들입니다. 자, 이거를 두께 없이 3D를 하려면 뭐죠? 그렇죠. Edit Table, Poly. 자, 그러면 그쵸. 이제 배웠으니까 보이시죠? 여기에 점이 놀고 있어요. 이 점이 놀면 안 되겠죠? 여기 점을 선택하셔서 Ctrl Shift E 커넥트로 하셔도 되고 컷으로 하셔도 돼요. 엣지에 Ctrl Shift E 그리고 요걸 이제 두께를 주시면 돼요. 두께를 뭐로 주나요? 그렇죠. 쉘. 위에 게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네요. 두께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위에 버텍스만 선택하셔서 자, 이제 스냅은 끄시고 S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두께를 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SHEL 얘는 이제 이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두께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여기 앞에가 여기 처마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요것도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스택을 합쳤어요. 자, 하나를 제자리에다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V 하면 제자리 하나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복사가 된 건 하이드 시킬게요. 뭐야? 컨트롤 V 카피로 복사해야 돼요.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안 되고. 자, 복사해서 얘는 하이드 시킬게요. 얘가 지금 에디테이블 폴리 왜 여기는 이 경우는 얘가 잘못됐냐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이제 바꿔서 밑에 처마 부분을 캔틸레버 부분을 뺀다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세그먼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개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세 개를 따로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따로 하셔도 돼요. 박스, 박스, 박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못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세 개를 그리셔도 되는데 자, 폴리건 편집이 맥스는 너무나 강력하죠. 이거 날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얘는 그냥 리무브 얘는 그냥 리무브 누르면 돼요. 연결된 게 없으니까. 자, 얘는 앞에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박스, 박스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준 지울게요. 렉탱글을 주시는데 다시 스냅을 키시고 얘는 박스가 따로 가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다른 박스예요. 그랬을 때는 박스를 그냥 따로 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윗부분만 뜯으시면 돼요. 이게 약간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윗부분만 뜯으면 돼요. 혹은 박스로 직접 그려도 돼요. 그래서 버텍스가 살짝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길게 하시면 되겠고 두께만큼 길어야 되니까 스케일을 늘리고 자 스케일이 지금 한 축만 선택되어 있으면 안되죠.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이 유즈 셀렉션 센터에서 선택된 거 중간에 돼야 되겠죠. 자 길이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박스 두께만큼. 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왜 똑같이 안 길어지지? 네,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스냅은 끄고요. 네, 똑같이 길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해두고, 그냥 아니면 박스를 그리셔도 돼요.
뭐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리시면 처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어서 나오고 싶다고, 그 여기가 이렇게 캔틸레버 부분이 이렇게 처마 부분이 이렇게 각이셨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이렇게 두께가 얇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림은 조금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된 건데 저게 저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얇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했으면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로, 그러니까 따로 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주시면 돼요. 두께를 쉘 줘도 되고, 쉘 줘도 되고, 따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두께를,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에디테이블 폴리 하셔서 버텍스로 여기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캔딜레버, 뭐 스노피라고도 하고 캔딜레버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따로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박스로 바로 그리셔도 돼요. 박스로. 근데 여기도 익스트루드를 그냥 줄 거면 뭐 박스로 바로 그리셔도 되는데 이 위에서 그리면, 아이고, 갑자기 맥스가 잠깐 다운이 됐네요.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 위에서 안 그려져요. 오브젝트 위에서. 지금 이거는 다행히 0,0,0이라서 여기 위에서 딱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뒤에가 있으면 여기서 박스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무조건 0,0,0에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기능이 바로 이 오토 그리드입니다. 오토 그리드를 그리면, 여기서 그리면 그 오브젝트에 딱 붙어서 모델링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를 뭐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또 좀 정확하게 했다면 일단 오토 그리드 키고 렉탱글러에 여기 스냅이 이렇게 먹죠. 끝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스냅이 딱 먹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쪽부터 그리는 게 좋겠죠. 혹은 이거 해서 복사해도 돼요. 이걸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해서, 네. 아까 저거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높이가 틀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작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좁게 하셔도 되고, 높이를 똑같이, 높이를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에디테이블 폴리 하신 상태에서 붙여도 돼요. 이건 처음까지 똑같이 가야 되겠죠.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버텍스 모드 1 누르고 얘를, 똑같을 리는 없겠지만, 자, X축 쿵 누르면 X축이 하얀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 똑같을 리는 없지만 얘도 Y축 누르고 이렇게. 근데 똑같을 리는 없겠죠. 자, 이제 스냅은 끄고 붙이겠습니다. 스냅은 끄고 S 눌러서. 그러고 나서 얘는 뭐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스페이스로 락을 셀렉션 락을 걸어 놓는 게 좋아요. 자, 스냅은 켜고, X축은 이미 노란색이 돼 있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다 되어 가네요. 완벽하게 폴리건의 메쉬 편집도 쉽고 흐름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 단이 높아야 되는 거죠. 뭐 편집은 쉬워요. 여기를 더블 클릭, 이거 이게 아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계단을 할 거니까 더블 클릭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까지 다 선택이 안 됐어요. 이러면 그냥 레프트 뷰에서 버텍스로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계단 단차만큼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맥스에서. 물론 뭐 박스 3개를 나눠서 이걸 계단을 쉽게 그리는 방법 안 쓰고 모델링을 균등하게 하겠다면 이것도 역시 기준선을, 계단은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랜이 제일 만만하죠. 플랜이 스냅 키고 이렇게 여기까지 3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플랜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니면 디바이드 기능을 써도 돼요. 만만하잖아요. 네. 쉽게 그리는 방법이. 세 단계 다음에 세 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너무 넓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좀 줄이면 되겠고, 계단 몇 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리고 뭐 2단이라면 여기는 3단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단이라면 넷 하면 되겠고, 여기가 높이 방향은 뭐 또 줄이려면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여기 방향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에디테이블 이 상태에서, 이게 너무 넓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이거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해서, 네, 4 폴리곤 모드, 단축키 4 해서 폴리곤 모드 가서 이제 지워주면 돼요. 얘 빼고 다 지워주면 되겠죠? 자, 스냅은 끄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자, 스페이스 락은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너무나 간단하게 계단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얘도 3D 오브젝트니까 두께 주는 건 쉘. 뭐 2D 오브젝트도 쉘로 줘도 됩니다. 두께를.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양쪽으로 대충 그냥 두께만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바꾼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복텍스로 맞추면 되죠. 1 복텍스 눌러서. 물론 지금 이게 여러분 이가 맞으려면 디폴트로 편집이 전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스냅의 옵션, 이 스냅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옵션 나오는 데서 이게 체크돼 있어야 돼요. Enable Axis Constraint 이렇게까지 가주면 되죠. 그러면 완벽하게 계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해야지만 이게 편집이 수정이 쉽고 편집이 쉽고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그림처럼 캔틸레버를 완전히 붙여 주시려면, 이게 지금 그림에는 얘가 두께가 없거든요. 선택해서 이건 두께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지만 두께도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점을 붙이는 건데요. 물론 이걸 눌러서 컬랩스, 이걸 눌러서 컬랩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위치가 이동이 돼서 또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또 잡아주면 되니까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타겟 웰드해서 얘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면이 없어져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쉽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그냥 대충 할게요. 그냥 이거예요. 그리드 포인트 키고. 근데 이 방법은 절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 있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늘진 않아요. 당장 뭐 이게 급해서 이걸 써야 된다 이러면 뭐 이걸 쓰시면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 이거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박공지 부분 모델링 끝. 이제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도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줘서, 자, 분리를 정확하게 빼야 되니까 앞부분에 좀 이렇게 하고, 얘를, 이게 뭐 학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고, 하여튼 막대먹은 모델링 방법이에요. 본데 없이 자랐다 그러죠. 왜? 이거는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이게
A 탭을 폴리로 바꾸면 다 면의 흐름이라는 게 없고 다 깨져요. 면의 흐름이란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도 버텍스 넓죠. 얘가 버텍스 넓죠. 얘는 어디 가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빼야 돼. 어떻게 빼? 편집을 못 해요.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뭐 더 뺄 수 있다 그러면 편집이 전부 사각형 삼각형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빠져야 돼? 그러면 뭐 여기 단을 이렇게 선택해서 단을 뭐 위치를 내려도 되고요. 얘를 선택해서 얘가 빠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쉘을 줘도 되고 익스트루드를 줘도 되고 단을 뺄 수가 있죠. 이렇게 옵션은 로컬로만 이런 편집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얘는 편집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 형식으로 해 놓으면 편집이 수월하고 이 모델링 방식이 진짜 모델링 방식이란 거예요. 편집이 돼요. 인셋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래서 조금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네, 복잡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방법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집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모델링을 배우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넣으실 수도 있죠. 여기를 배운 대로 하면 마지막으로 삼각형 모양 추가하면 여기 일자로 이렇게 넣으시려면 커넥트 하셔도 되는데 네, 커넥트 들어갔죠? 근데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무브를 하셔도 되고 커넥트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요거 밑에 걸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돼요. 이 세모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그냥 이렇게 모르고 설사 눌렀다고 해도 그냥 내리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지만 엣지 컨스트레인 이거 배웠죠? 여기 컨스트레인트 구속하다 해서 엣지 누르면 모양 변화 없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다 썼으면 반드시 이건 논 눌러야 돼. 그러면 여기 삼각형 면이 선택이 되겠죠. F4 누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4 눌러서 폴리곤. 자, 제가 동영상으로 해드린 이유는 이거를 찬찬히 두 번, 세 번. 처음 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보셔서 제가 여기에 썼던 명령어들을 다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모델링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모델링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있죠?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